루펜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루테라입니다. 오늘 영상은 자완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김범수 선수가 기아로 이적하면서 그 자리를 어떻게 메울 것이냐, 이 부분도 올 시즌 화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 선수들은 있지만 확고하게 자리를 차지할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선수는 당장 나타난 것은 분명 아니기는 하고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현 상황이 좀 요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예상을 했던 선수들이 있지만 그 선수들이 현재 퓨처스로 내려갔고 한 선수가 급부상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에 관련된 이야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강리호 선수가 본인의 유튜브에서 한화 관련 이야기를 했고 그 중에 이제 자완 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올 시즌 한화는 경기 중후반 승부처에 좌타자를 어떻게 막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 한화 경기를 이렇게 보면 좌타 중장거리 타자에게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KT에 있는 김현수 선수, 지금 기아에 있는 나성범 선수, 지금 삼성으로 간 최영우 선수, 강백호 선수는 데려오긴 했지만 어쨌든 이게 힘 있는 좌타자를 좀 어려워한다는 게 분명 있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좌타자들을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원포인트 좌투수의 존재감은 꼭 필요한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동안은 김범수 선수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범수 선수가 기아로 이적을 하면서 불펜에 경기 후반 승부처에서 강타자를 막을 확실한 좌투수 카드가 안 보인다. 특히 강리호 선수는 황준서 선수는 변화구 결정구가 아쉽고 왕해청 선수는 아직 검증이 안 됐다고 바라봤다. 하나의 좋은 우투수가 많다. 정우주 선수가 올해 본격적으로 필승조에 가세할 수 있고 김서현 선수도 부활이 가능해 보인다. 우투수로 좌타자를 막을 수는 있다. 그러나 정우주, 김서현 선수가 144경기 모두 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상대 왼손 강타자를 막을 확실한 좌투수 카드가 안 보인다. 조동욱 선수가 있기는 하지만 조동욱 선수도 보면 좌타자를 확실하게 막아내는 모습은 아니기는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김범수 선수의 역할을 할 좌투수가 과연 있을까라는 의문점, 계속해서 의구심이 나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런 선수들을 빨리빨리 찾아내야 하는 숙제가 있는 한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스프링 캠프에 참여한 좌투수는 총 6명의 선수가 있는데요. 류현진, 왕해청, 황준서, 조동욱, 한서구, 권민규 선수입니다. 현 시점에서 본다면 류현진, 왕해청, 황준서 선수가 일단은 선발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고 조동욱, 한서구, 권민규 이 세 선수는 불펜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는 선수들입니다. 아무래도 이 6명의 선수를 생각을 하고 김범수 선수에게 적극적인 오퍼를 하지 않았던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셀캡의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부담이 있다 보니까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도 분명 있겠지만 어쨌든 이 6명의 선수가 결국 선발과 불펜을 소화해줄 좌투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6명의 선수 중 김범수 선수의 빈자리를 채울 선수가 나타나야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현 상태는 국대에 참여한 류현진 선수이고 선발 로테이션을 돌고 있는 왕일청 선수와 황재우서 선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왕일청 선수는 꾸준하게 선발로 출전하고 있고 황준서 선수는 이전에 이제 마운구를 던졌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이제 선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엄상배 선수까지 해가지고 일단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문동주 선수가 언제쯤 확실히 출전할 수 있을지 아직은 예상을 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류현진 선수가 국대에 참여하고 와서 페이스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은 휴식 기간이 좀 필요하다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외인 투수들이 이제 성공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도 좀 적응 기간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좀 선발 로테이션을 많이 가져가야 하는 양적으로 좀 확보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상태이고 퓨처스로 내려간 선수들이 있습니다. 조동욱 선수와 한서구 선수입니다. 한서구 선수 같은 경우는 경쟁에서 밀렸다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9위가 좀 안 올라오는 상태이고 좀 더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이전에 이제 퓨처스로 내려간 상황이고 조동욱 선수는 이번에 약간 질책성으로 내려간 게 좀 있습니다. 물론 시범 경기가 되면 올라오기는 하겠죠. 하지만 어쨌든 조동욱 선수가 한번 덜컹거렸다라는 부분은 반가운 일은 아니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작년에 풀시즌을 소화를 하기는 했지만 그 여파가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고 조심을 할 필요는 분명 있으니까요.
가장 부상이 당하기 쉬운 시점이 바로 이맘때 이제 풀시즌을 한번 소화하고 나서의 다음 시즌을 준비할 때, 이때 자칫하면 부상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 조동욱 선수도 이런 면에서 한 템포 쉬어주는 것도 좋아 보이는데, 어쨌든 가장 김범수 선수 자리를 메울 것으로 가장 유력하게 보았던 조동욱 선수가 퓨처스로 내려갔다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시야가 돌아간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권민규 선수입니다. 이번 스프링 캠프 동안 연습 경기를 하는 동안 가장 안정적인 피칭을 해준 선수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권민규 선수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선수들은 다 한 번씩 덜컹거렸습니다. 선발 투수들은 모두 다 실점이 있었고 불펜들도 한 번씩은 다 덜컹거렸는데, 유일하게 호주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공을 던지는 선수가 권민규 선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눈길이 가기 시작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져요. 이전에 이제 권민규 선수 기사가 한번 있었죠. 권민규 선수가 지난해처럼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으려고 한다. 투구 템포를 계획에 따라 올릴 계획이다. 시범 경기 시작 145km까지 던져보는 게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권민기 선수의 최대 약점은 이제 좀 구속이 비교적 낮다라는 거. 물론 요즘 뭐 자완 145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다른 선수들에 비교하면 좀 낮은 건 사실이니까요. 그거를 이제 특유의 제구력으로 그리고 변화구 로케이션으로 이제 해결을 하고 있는데, 앞서도 이야기하였듯 현재 불펜진에서 가장 안정적인 투구를 이어가고 있는 선수 중 한 명이고 새로운 카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작년 후반기부터 퓨처스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선수인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작년처럼 좀 오바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것을 확실하게 좀 천천히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들, 좀 화려한 느낌은 없지만 견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권민규 선수의 피칭을 지금까지는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크게 제구력이 막 흔들리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게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죠. 이어서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선수들 다 젊고 피 터지는 경쟁이 될 것 같다, 누가 못했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다 잘해서 그중 가장 잘하는 선수가 살아남았으면 가장 좋을 것 같다. 후배니까 어느 정도 견선을 떠는 거고, 그러면서도 내가 가장 잘해가지고 살아남고 싶다라는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경쟁에서 물러설 생각은 없다. 당연히 경쟁에서 내가 살아남고 싶다. 1군 마운드에 다시 올라가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어찌됐든 한서구가 됐든 견민규가 됐든 풀시즌 을 경험한 자완 투수가 한 명 더 필요합니다. 냉정히 그걸 한서구 선수가 해주기를 바라고는 있어요. 아무래도 군필이니까. 권민규 선수도 미필이기 때문에 가장 베스트는 한서구 선수가 안착하는 거겠지만 그게 안 되면 권민규 선수라도 역할을 좀 해주어서 불펜진에 합류할 수만 있다면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동욱 선수를 피처스로 내릴 수 있는 결정을 했던 이유, 저는 그 이유는 또 권민규 선수가 있으니까 또 메시지를 던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렇게 보면 왕해창 선수, 황준서 선수는 어떻게 되든 선발 로테이션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 있고, 불펜이 조동욱밖에 없으면 그 선수를 뺏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권민규가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확실히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만큼 점점점 김경문 감독에게는 권민규 선수라는 이름이 이제 새겨지기 시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목표로는 이제 1군에 30경기 이상 등판하는 게 목표다. 평균 자책점 3점대도 또 하나의 목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원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동욱 선수를 1이닝 이상으로 조금 본다면 권민규 선수는 진짜 완전히 이제 원포인트가 될 수 있는, 슬라이더가 나쁘지 않은 선수기 때문에 진짜 원포인트로서 가치가 있기는 한데, 이제 경험치가 부족해가지고 그 상황에서 황준서나 조동욱 선수가 이제 불펜 쪽에 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권민규보다는 좀 더 있으니 그 선수를 쓸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상황을 본다면 권민규 선수도 확실히 기회를 좀 잡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좀 목표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치도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안 다치고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지만 야구를 잘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동기인 정우주 선수가 각광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부러움도 있었을 거고 목표감도 있었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작년에 같이 시작했지만 결국은 본인은 떨어진 거잖아요. 부담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에서 이제 좀 더 나은 피칭을 통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권민규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제일 좋은 방법은 정우람 선수처럼 성장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거기까지는 힘들 수는 있으니까요. 김범수 선수만큼의 퍼포먼스만 보여주더라도 자완이라는 프리미엄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니 권민규 선수의 승승장구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 선수의 자리를
확실하게 메울 선수, 냉정히 보이는 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왕혜청 선수를 불펜으로 써야 한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왕혜청 선수는 당장 내년에 없을 수도 있는 선수이잖아요. 확실하게 김범수 선수의 자리를 메우는 선수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렇게 봤을 때 황준선 선수는 언제 선발적으로 넘어가야 하는 선수니까 김범수 선수를 대체할 선수가 아닙니다. 결국은 조동욱 선수밖에 안 남는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조동욱 선수도 미필 선수, 또 내년, 내후년이면 또 잠시 이별을 해야 하는 선수이죠. 분명한 사실. 근데 권민규 선수가 이런 퍼포먼스를 계속 보여주고 시범 경기 개막 후에도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조동우 선수를 조금 더 위에 올리고 권민규 선수가 작년에 조동우 선수가 해주었던 역할 정도만 해주어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니까요. 권민규 선수의 분전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완 선수들 구석혁명으로 우완 선수들의 성장세는 뚜렷합니다. 그에 반해서 자완 선수들의 성장은 솔직히 많이 느립니다. 구속이 우한 선수처럼 확고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자완들은 제구력 부분에서는 좀 손색이 있기는 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완 선수들의 성장세는 우한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좀 느린 것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전략적으로 선수를 좀 키워야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권민규 선수가 작년에 좀 힘들었던 부분도 있겠지만 올 시즌에 이름값을 남길 수 있는 시즌을 보낼 수만 있다면 한화로서는 가장 바라는 부분 중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이퍼도 부탁드립니다.